나 오늘 이불 안 덮고 자고 싶어. 추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하다가 눈에 부딪히면 계속 눈물 나와. 아, 그러면 조금 내려. 눈까지 덮지 말고. 원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빨간 부채를 붙이면 코가 쭉쭉 늘어나고 파란 부채를 붙이면 코가 도로 쑥쑥 줄어든대요. 이렇게 신기한 요술부채를 주운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요술부채로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결국 욕심 때문에 큰 벌을 받고 말지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햇볕은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이었어.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반드르르한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지.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부채 2개가 들어있었어. 오호, 더운데 마침 잘 됐구나.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슬슬 붙였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코가 쭉쭉쭉 길어지지 뭐야. 어이쿠, 내 코가 왜 이러지? 할아버지는 코를 잡고 펄쩍펄쩍 뛰었어. 쩔쩔매던 할아버지가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살살 붙였지. 그랬더니 코가 도로 쑥쑥쑥 줄어들었어. 휴,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코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지. 할아버지는 부채를 요리조리 살펴봤어. 이것이 바로 요술부채로구나. 할아버지는 부채를 들고 싱글벙글 웃었어. 빨간 부채로 코를 쭉쭉 늘였다가 파란 부채로 도로 쑥쑥 줄였지. 할아버지는 불쑥 욕심이 났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요술부채로 돈을 벌어야겠다.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어. 마침 부자 영감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살금살금 다가가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부자 영감의 코가 쭉쭉쭉 길어졌지.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자 영감은 쿨쿨 잠만 잤어. 깨어나면 놀라 까무러치겠지? 부자 영감의 코가 방망이만큼 길어지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달아났어. 잠에서 깬 부자 영감은 화들짝 놀랐어. 아이쿠야, 내 코가 왜 이래? 부자 영감은 코를 붙잡고 소리소리 질렀지. 의원을 부르고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었어. 마당쇠가 있는 힘껏 코를 밀어넣었지만 그런다고 줄어들겠어? 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흑흑. 부자 영감은 울면서 소리쳤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 저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도 코를 고치지 못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 할아버지는 그제야 슬슬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 진하게 끓인 보리차 한 사발과 파란 부채를 챙겨 들고 말이야. 이 약을 드시면 금세 나을 겁니다요.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보리차를 마시는 부자 영감에게 살살 부채질을 했어. 부자 영감이 약사발을 내려놓자 코가 감쪽같이 멀쩡해졌지. 아이고, 이제야 나았구나. 이보게, 정말 고맙네. 약속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줌세. 할아버지는 재물을 잔뜩 받았어.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놀고 먹었어. 심심할 때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코를 늘였다 줄였다 장난을 쳤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단 말이야.
어디까지 늘어나나 한번 해볼까?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파닥파닥 열심히 붙였어.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코는 쭉쭉쭉 계속 늘어났단다. 자꾸자꾸 늘어나던 할아버지의 코는 구름을 뿅 뚫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 옥황상제는 불쑥 올라온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 여봐라, 저게 무엇이냐? 신하들은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괘씸한 것을 당장 묶어버려라. 옥황상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할아버지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 아야, 왜 갑자기 코가 아프지? 너무 느렸나? 다시 줄여야겠다.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붙이자 몸이 붕 떠올랐어. 이거 왜 이래?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할수록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계속 위로 올라갔지. 하늘나라에 코가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어느새 할아버지는 하늘 높이 둥둥 떠 있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괜한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지. 그때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어. 이제 혼쭐이 났겠지. 그만 풀어주어라. 신하들이 코를 묶었던 밧줄을 탁 풀었어. 으악! 할아버지는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에고, 이제 내 코는 어쩐담? 이야기 속 우리 문화. 팔락팔락 부채는 쓰임새도 다양해. 코가 쭉쭉 늘어났다가 도로 쑥쑥 줄어드는 부채라니 참 신기하구나. 요술부채로 붙이면 왠지 더 시원할 것 같지? 요즘은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면 금생 시원해지지?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란다. 옛날 사람들은 땀이 뻘뻘 나는 날이면 그저 냇가에서 멱을 감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더위를 식혔어.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 다들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팔락팔락 부채질을 했지. 살랑살랑 부채바람은 정말 시원했단다. 부채는 더위를 식힐 때뿐 아니라 다른 쓰임새로도 사용했어. 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화르륵 불을 지필 때도 사용했고, 허이허이 귀찮은 벌레를 쫓을 때도 썼지. 점잖은 양반들은 곤란할 때 슬쩍 얼굴을 가리려고도 썼단다. 소리꾼은 또 어떻고, 부채를 손바닥에 탁 쳐서 장단을 맞췄고, 접었다 펴거나 하면서 흥을 돋우었지. 광대들은 줄 탈 때에 한 손에 부채를 들고 균형을 잡았고 말이야. 어때? 부채는 요리조리 참 다양하게도 쓰였지. 옛날에는 더위를 어떻게 이겼을까?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옛날에도 나름대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단다.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노력한 조상들의 지혜를 살펴볼까? 뜨끈뜨끈 삼계탕. 더위가 한창인 봄날이 되면 조상들은 토실토실한 닭에 여러 재료를 채워 푹 끓인 삼계탕을 먹었어. 그러면 입맛도 되살아나고 기운도 차릴 수 있었지. 잠이 솔솔 죽부인. 죽부인은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긴 베개처럼 만든 거야. 죽부인을 안고 누우면 팔다리가 몸에 붙지 않아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수 있어. 바람 솔솔 모시옷. 모시옷을 입으면 촘촘한 구멍으로 바람이 솔솔 드나들어 시원해. 게다가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땀이 나도 상쾌하게 입을 수 있지. 널찍널찍 평상.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날에는 널찍한 평상에 둘러앉아 더위를 식히곤 했어.
아이들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푹 빠져 더위도 잊곤 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살랑살랑 부채질에 더위가 싹 가시는구나. 조상들은 부채를 장신구처럼 들고 다니곤 했단다.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에 좋은 글귀를 적거나 꽃이나 무늬를 그려 부채를 꾸미기도 했지. 보통 대나무살에 종이를 발라 부채를 만드는데 이런 소박한 부채가 볼품없다며 공작 깃털이나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대나무 부채든 화려한 깃털 부채든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건 똑같단다. 사람들이 시원하게 부채질할 수 있게 부채를 붙여주렴. 흥부와 놀부. 아침부터 흥분의 초가집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로 요란했어. 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징징 울며 흥부를 졸랐어. 하지만 쌀이라곤 한 톨도 없었지. 형님 댁에 가서 쌀 좀 얻어오리다. 흥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어. 마침 놀부는 밥을 먹고 있었어. 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 형님, 쌀 좀 빌려주세요.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우리 먹을 쌀도 없다. 썩 가거라. 놀부는 우걱우걱 밥을 먹으며 말했지. 애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흥부는 다시 한번 사정했어. 참 끈질기네. 빨리 가라니까. 놀부 아내가 밥주걱으로 흥부를 철썩 때렸어. 흥부는 밥풀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돌아왔지. 어느 날 흥분의 아이들이 야단이 났어. 아버지, 빨리 와보세요.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흥부는 얼른 뛰어가 구렁이를 쫓아냈어.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저런, 다리를 다쳤구나. 흥부는 새끼 제비를 정성껏 돌봐주었어. 새끼 제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남쪽으로 날아갔어. 다음해 봄, 제비 한 마리가 흥분의 집으로 날아왔어. 아버지, 우리가 구해준 제비인가 봐요. 흥분의 가족은 흐뭇하게 제비를 바라보았지. 마당 위를 빙빙 돌던 제비는 박씨 하나를 톡 떨어뜨렸어. 제비가 선물을 가져왔구나. 흥부는 웃으며 박씨를 심었어. 가을이 되자 흥분의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박은 처음 보는걸. 아버지, 어서 따서 죽 쏘아 먹어요.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 흥부는 조심조심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보름달 같은 박을 땄어. 그리고 아내와 함께 톱으로 박을 탔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쓱싹쓱싹 박을 타세. 펑! 박이 쩍 갈라지더니 새하얀 쌀이 마구마구 쏟아졌어. 흥분의 가족은 놀라 입이 딱 벌어졌지. 우와, 이제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여보, 다른 박도 빨리 타봐요. 아내의 말에 흥부가 다시 톱을 집어들었어. 펑! 두 번째 박에서는 번쩍번쩍 보석과 돈이 왕창 쏟아졌지. 펑! 세 번째 박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 저희는 목수들입니다. 흥부님께 집을 지어드리러 왔지요. 목수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으리으리한 집 한 채를 뚝딱 지었어. 흥부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소문을 들은 놀부는 샘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어. 에이, 나도 제비한테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제비를 잡아 멀쩡한 다리를 톡 부러뜨렸지.
그래놓고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 아이고 제비야, 많이 아프지? 이 놀부님이 얼른 고쳐줄게. 놀부는 아무렇게나 제비 다리를 동여매고 놓아주었어. 다음에 봄, 제비는 놀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었어. 놀부는 냉큼 박씨를 심었어. 날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었지. 가을이 되자 농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열렸어. 흥분의 박보다 훨씬 큰 박이었어. 옳지, 내가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와 아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박을 갈랐지. 펑! 첫 번째 박에서 거짓대가 뛰쳐나왔어. 놀부와 아내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어. 욕심쟁이 놀부야, 진지게 나눠 썼어야지. 흐흐흐. 거지들은 순식간에 놀부의 집을 탈탈 털어갔어.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재산. 놀부가 땅을 치며 우는데 아내가 말했어. 여보, 그만 울고 다른 박을 타봅시다. 펑! 두 번째 박에서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이 못된 놀부야, 도깨비 방망이 맛 좀 봐라. 낄낄낄. 도깨비들은 놀부를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 사라졌어. 에고고 놀부 죽네. 놀부는 마당에 축 늘어져 버렸어. 펑! 세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콸콸 쏟아졌어. 놀부네 집은 똥물에 잠기고 말았지. 아이고 난 망했네, 망했어. 놀부는 엉엉 울며 발버둥을 쳤어. 심술궂고 욕심 많은 놀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동생아. 형님, 저희 집에 같이 가세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흥부와 놀부를 판소리로 만나볼까? 착한 동생 흥부는 복을 받고 못된 형 놀부는 벌을 받는 잘 알려진 이야기야.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판소리로도 전해졌단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몰러 나간다. 소리꾼의 노래에 구경꾼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나와. 욕심쟁이 놀부가 궁둥이를 실룩거리며 제비 몰러 뛰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 이처럼 소리꾼이 이런저런 몸짓을 섞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고수가 얼쑤 좋다 추임새를 하며 북잔단을 맞추면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완성된단다. 물론 구경꾼의 추임새도 빠져선 안 되지. 구경꾼의 호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소리꾼, 고수, 구경꾼으로 이루어진 판소리는 판, 마당에서 부르는 소리, 노래라는 뜻이야. 판소리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옛 이야기를 담았는데 판소리 흥부가는 흥부와 놀부 형제 이야기를, 수군가는 용궁에 끌려갔다가 살아난 꽤 많은 토끼 이야기를, 심청가는 효녀 심청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 것이란다. 소리꾼이 불렀던 판소리는 모두 12마당이 있었다고 해. 그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흥부가, 수군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이 5마당 뿐이란다. 신명나는 판소리가 한창이구나. 김대감네의 마당에서 부채를 든 소리꾼이 목청을 높이고 있구나. 얼마나 신명나는지 우리도 판소리 한번 들어볼까? 소리꾼, 부채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노래로 부르는 창, 이야기하듯 말하는 안일이, 손짓 발짓 동작으로 하는 발림을 섞어 이야기를 전한단다. 고수, 북으로 소리의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야. 때때로 얼쑤 좋다 같은 추임새를 던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지. 구경꾼, 판소리에 흠뻑 빠진 구경꾼들은 잘한다,
얼씨구 같은 추임새가 절로 나오지. 구경꾼들의 호응에 신이 난 소리꾼은 더욱 신명나게 판소리를 펼쳐낸단다. 이야기랑 놀자. 슬근슬근 흥분의 박을 타세. 흥부와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슬근슬근 박을 타네. 시르르르렁 실검 당겨주소. 헤이어로 당겨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쌀밥 한 통만 나오너라.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먹고 바가지 일랑은 팔어다가 목숨 살아나세. 시르르르렁 실검 시르르르렁 실검 당겨라 톱질이야.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며 톱질하면 힘도 안 들지. 박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스티커를 붙여보렴. 단방귀 장수. 착한 동생이 호랑이에게 쫓기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꿀이 잔뜩 고여있지 뭐예요? 동생은 꿀을 먹고 꿀처럼 달콤한 방귀를 뀌게 되지요. 욕심쟁이 형은 동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단방귀를 얻으려다가 단방귀는커녕 고약한 똥방귀만 얻어요. 동생처럼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 형제가 살았어. 동생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했지. 하지만 형은 나무에 벌러덩 누워 잔소리만 했단다. 얘 아우야, 얼른 나무 해와라. 그날도 형은 아침부터 동생을 들들 볶았어. 동생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집을 나섰지. 동생은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땀이 맺혔지. 그때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더니 저만치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야. 으악! 호랑이다! 깜짝 놀란 동생은 지게도 팽개치고 냅다 뛰었지. 동생은 호랑이를 피해 마구 달렸어. 그만 호랑이 구덩이에 쑥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달이 뜬 밤이었어. 구덩이 바닥에는 끈적끈적한 꿀이 잔뜩 고여 있었지. 우와, 이게 웬 꿀이래? 동생은 달콤한 꿀을 허겁지겁 핥아먹었어. 다음 날 아침, 동생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지게를 짊어진 동생이 일어나려고 아랫배에 힘을 꾹 주자 뽕! 방귀가 터져나왔어. 킁킁, 내 방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네. 붕붕 나풀나풀 웽웽 찌르르 찌르르 온갖 풀벌레가 동생에게 날아들었어. 동생도 기분이 좋아 당실당실 춤을 추었지. 동생이 마을로 내려와 나무찜을 내려놓는데 뽕! 또 방귀가 새어나왔어. 사람들은 달콤한 방귀 냄새에 구름을 탄 듯 기분이 좋아졌지. 이보시오 나무꾼, 그 냄새 한번 참 달고 좋수다. 나한테 파시오. 나도 단방귀 한 병 주세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방귀를 사겠다고 나섰어. 동생은 이제 나무꾼 대신 단방귀 장수가 되었어. 단방귀 사려! 한마디만 외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 단방귀 냄새를 맡으면 밥맛이 절로 나. 이렇게 달콤한 냄새는 처음이야. 동생은 단방귀를 팔아 떼돈을 벌었어. 형은 셈이 나서 따지듯 물었지. 도대체 그 단방귀를 어디서 얻은 게냐? 제가 나무를 하는데 말이죠. 동생은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을 형에게 모두 이야기했어.
형은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맸어. 호랑아, 호랑아, 어디에 있니? 마침내 저만치서 호랑이가 나타났지. 형은 옳다구나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호랑아, 나 잡아봐라. 형은 속으로 일이 술술 풀린다며 기뻐했어.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다 보니 정말로 구덩이에 쑥 빠졌단다. 형이 깨어나 보니 어느새 부엉이가 우는 밤이었어. 형은 얼른 바닥부터 짚어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끈적끈적한 것이 잔뜩 고여 있었어. 킁킁, 냄새가 좀 이상한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형은 숨을 꾹 참고 바닥을 마구 핥았어. 그런데 이를 어째? 그건 꿀이 아니라 물동이었지. 뭐야. 다음 날 아침 형은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그리고 당장 마을로 달려갔지. 헤헤, 나도 단방귀를 팔아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형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과 풀과 꽃이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야. 형의 엉덩이에서 뿡뿡 새어나오는 고약한 방귀 냄새 때문이었지. 형은 장터로 가서 고래고래 소리쳤어. 달콤한 단방귀 사려. 둘이 맞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단방귀 사려. 그 말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어. 단방귀 냄새 한번 맡아보겠다며 동네 꼬마들까지 코를 킁킁거렸지. 형은 있는 힘껏 방귀를 터뜨렸어. 무두두두둑 뿡뿡. 방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몇몇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지. 으악,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야. 마을에 이웃 마을에서도 어디선가 1000년쯤 썩은 똥냄새가 난다며 야단이었어. 예끼, 이 고얀 놈. 단방귀가 아니라 똥방귀구나. 화가 난 사람들은 형을 멍석에 둘둘 말아 멀리 쫓아버렸단다. 다시는 방귀 냄새를 못 풍기게 말이야. 형님, 대체 뭘 드신 거예요? 이 꿀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조청 맛이 꿀맛이네, 꿀맛이야. 뿡뿡 달콤한 방귀를 팔아서 부자가 되다니 별일도 다 있구나. 예나 지금이나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 요즘에는 사탕이니 초콜릿이니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참 많지. 옛날에는 설탕이 없어서 노란 꿀로 단맛을 내곤 했단다. 한데 꿀은 구하기도 정말 어렵거니와 값도 무지하게 비쌌어. 그러니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아플 때 약으로 먹는 게 고작이었지. 이 할미도 배가 살살 아플 때면 어머니가 꿀물을 타주시곤 했어. 꿀물이 어찌나 맛있던지 아픈 배도 금세 싹 낫는 것 같았지. 그냥 먹기도 아까운 꿀을 펑펑 쓸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조청이라는 걸 만들어 먹었어. 쌀로 만든 조청은 꿀처럼 달콤하고 끈끈하단다. 겨울이면 집집마다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조청을 고았어. 고들고들 지은 밥으로 식혜를 만들고 밥알을 걸러낸 뒤 그 물을 가마솥에 푹 끓이면 달콤한 조청이 된단다. 끈끈한 조청이 가마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밤새 주걱으로 저어야 하니 팔이 여간 아픈 게 아니었지. 조청을 조금 더 졸여서 굳히면 딱딱한 엿이 돼. 입안에 넣고 살살 녹던 엿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 달콤한 우리 과자 뭐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꿀이나 조청으로 달콤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 생일이나 명절이면 부엌에서 달달한 과자 냄새가 솔솔 풍겼지. 오독오독 고소한 강정, 참깨, 들깨, 콩을 달달 볶아서 조청으로 버무려 만들어. 쫀득쫀득 새콤한 정과, 살구, 대추, 연근 등의 꿀을 넣고 폭 졸여서 만들지.
한 입에 쑥 부드러운 다시 밤가루, 콩가루, 쌀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한 다음 예쁜 모양으로 찍어낸 과자란다. 바삭바삭 달콤한 유과. 찹쌀가루 반죽을 쪄서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단다. 그러고는 꿀을 바르고 고무를 묻혀서 만들지. 노릇노릇 맛깔스런 약과. 꿀과 참기름, 썩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 과자야. 이야기랑 놀자. 짤강짤강 우리 마을에 엿장수가 왔구나. 옛날에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엿장수가 있었어.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집에서 무엇이든 찾아 들고 우르르 달려나왔지. 쌀이나 쇠붙이를 가져가면 달콤한 엿과 바꿀 수 있었거든. 어떤 아이는 멀쩡한 냄비를 엿이랑 바꿔 먹었다가 엄마한테 혼쭐이 나기도 했단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엿을 두고 엿치기 놀이도 했는데 가랑엿 가운데를 뚝 꺾어서 구멍이 큰 쪽이 이기는 놀이야. 엿을 얼마나 줄지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엿장수가 정했단다. 아이들 앞에 놓인 바구니에 엿 스티커를 붙여줄까? 엿 개수는 마음대로 정하렴.